처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수열의 칸인데 수열의 칸은 뭐냐면 별거 없어 솔직히 수열의 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가 수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수학 1 때 배웠잖아. 수열이라는 단어를 그지? 수열이라는 단어니 뭘 배웠었냐면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결국 일반항 구하는 거 배웠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SN 구하는 거 배우지 않았냐? 이렇게 두 가지 크게 그지? 이렇게 AN이랑 이렇게 SN 구하는 거 배웠는데 그 AN에서는 이제 뭐 크게 이제 뭐 니네가 배운 AN이라고는 뭐 꼴랑 2개밖에 없잖아. 등차 수열에 관련된 AN가 그지? 뭐 등비 수열에 관련된 AN 하나 더 있겠다. 뭐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그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뭔가의 축차 대입 또는 뭐 점화식 1, 2, 3번 유형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니네가 AN을 구해냈었지 그지? 거기 앞에다가 뭘 붙이기 시작하냐면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우리가 풀게 되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야 그지? 그리고 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니네한테 배우는 걸 우리는 바로 급수라는 단원이라고 해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고 얘들아 그지? 이걸 우리는 급수라고 해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거는 니네가 다 배운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수학 1에서 AN 배웠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뭐야 수2에서 리미트 배웠잖아.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이제 뭐 수열의 극한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SN 구한 다음에 그지? 리미트 씌우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걸 배우는 걸 우리는 바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라고 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솔직히 새로운 개념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싹 다 이제 니네가 배웠던 거 가지고 다 이제 푸는 게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큰 단원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이제 니네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지수함수를 그지? 미분하기 시작합니다. 그지? 지수함수. 그지? 로그 함수를 막 미분하기 시작하고 그지? 로그 함수. 로그 함수를 미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수함수라는 게 뭔지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A의 X승을 이제 뭐 미분하기 시작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로그 A의 X를 이제 미분하기 시작해. 그지? 이렇게 미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로그 함수에서 또 나오는 게 처음으로 이제 니네가 배우는 그 ln이라는 거랑 그지? 그다음에 이 자연상수 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거든. 이라는 걸 그러니까 문과생과 이과생의 가장 큰 차이가 이 2를 아냐 모르냐인데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이 4대 숫자라고 하는 게 0이라는 애랑 그지? 1이라는 숫자랑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라는 거랑 그지? 그다음 마지막 2라는 이 숫자를 우리는 보통 이제 4대 숫자라고 말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0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과 뭐 1이라는 어떤 한계에 대한 의미 그다음 원주율 그지? 파이에 대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2라는 애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 2라는 애도 그냥 어떤 옛날에 수학자들이 이제 이 2라는 애를 이제 발견했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2가 이제 오일러의 수라고 해. 그 오일러 알지? 액구. 그 오일러의 수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자 자기 앞 글자가 2야. 그래가지고 그딴 오일러의 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배우기 시작하고 이걸 알아야 이제 니네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미분하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걸 미분하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삼각함수를 미분하기 시작하지. 그치? 이 삼각함수를 미분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여기 단원에서는 공식이 너무 많이 나와.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공식이 니네가 외워야 될 게 한 8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 8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외워야 될 공식이 한 20개 돼. 그래서 니네가 이 공식 암기를 안 하면 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니네가 뭐 곱셈 공식 안 외우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막 여기 가면 이제 막 별의별 공식이 다 나와. 삼각함수에 막 덧셈 정리라는 공식도 나오고 막 니네가 배웠던 뭐 사인, 코사인 그런 법칙들은 그냥 기본 수준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공식들이 나와서 이 공식을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 일단. 그래서 이 공식을 니네가 외우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니네가 이렇게 뭐 이런 거 다 미분할 줄 알고 나면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가 배웠던 고배 미분법 같은 거 있잖아. 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막 이런 걸 배우는데 이제는 니네가 뭐도 미분하기 시작하냐면 여기서 막 이런 것도 미분하기 시작해. 니네가 안 배웠던 게 이거잖아. 그치? fx분의 gx 형태. 우리가 얘를 목세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얘를 안 배웠었어. 그러니까 니네가 fx 더하기 gx도 미분할 줄 알고 fx 빼기 gx, fx 곱하기 gx도 미분할 줄 아는데 니네가 fx분의 gx만 원래 미분 못 했었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별의별 거 다 나와.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이제 막 보통 병신 미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x랑 y랑 같이 막 미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뭐 x랑 y랑 막 얘도 문자로 보고 막 얘도 문자로 봐가지고 한꺼번에 막 같이 미분하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합성시킨 함수들이야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 이제 fx분의 gx가 막 삼각함수분의 지수함수 막 나오는 거고, 뭐 음함수도 막 뭐 원방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냥 음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x제곱 플러스 뭐 y제곱은 뭐 3x 뭐 이런 거 이제 막 미분하기 시작해. 그 얘를 막 이제 막 음함수의 미분법. 그다음 뭐 여기서 합성함수의 미분법도 배우긴 하는데 니네가 그 속미분이라는 걸 니네가 원래 알고 있잖아.
속미분이라는 걸 원래는 얘들아 수2의 교육과정에서는 속미분이 없습니다. 니네는 사용하고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게 이제 여기서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거. 하여간 여러 가지 미분에 대해서 니네가 배우는 게 바로 여러 가지 미분법. 그리고 나면 도함수 활용 1은 뭐냐면 이제 이런 특이한 함수들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게 도함수 활용 1 내용이고. 그럼 도함수 활용 2는 뭐냐면 이제 그런 함수들이 이제 이 fx 곱하기 gx 함수이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막 로그 뭐 3의 x 곱하기 막 니네가 사인 x 그래프를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하지 그지? 니네가 사인 x 그래프랑 로그 3의 x 그래프가 막 곱해져 있는 그래프를 니네가 막 그리기 시작하는 게 도함수야랑 2.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당연히 그릴 줄 알면 니네가 그래프가 몇 군데서 만나는지도 막 니네가 알게 될 거고 그지? 이 새끼의 최대값이 뭐고 이 새끼의 최소값이 뭔지도 니네가 막 찾아내는 게 미분법. 이렇게 해서 미분법이 끝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 지수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수함수의 미분부터 그지? 여기까지 뭐 도함수 활용 2까지가 싹 다 미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적분법인데 이 적분법도 니네가 이제 원래는 니네가 이런 거 적분 못 했었단 말이야.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형태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니네가 원래 적분 못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니네가 막 적분하기 시작해. 이걸 막 뭐 어떤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막 적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제 니네가 합성함수의 적분법이라는 거랑 그치? 뭐 곱의 적분법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공식이 한 2가지 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적분은.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파트가 딱딱딱 미리 정해져 있긴 한데 물론 여기서 이제 치환적분법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이 치환적분법이 좀 어마어마하게 좀 어렵긴 합니다. 치환적분법이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뭘 치환해야 되는지 찾는 데가 개빡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할 건데 뭐를 치환해야 될까?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게 니네가 이때까지는 눈 뜨고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치환이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잖아. 뭐 반복되는 형태를 막 니네가 좀 치환하거나 복잡해 보이는 애를 막 치환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막 뭐 말도 안 되는 걸 니네가 치환해. 뭐 예를 들어서 뭐 1-x제곱인데 1-x제곱을 이지. 막 x를 사인으로 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x를 막 사인으로 치환하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고 누가 갑자기 x를 사인으로 치환하겠어. 현실적으로 이걸 x로 사인으로 치환한다는 말 자체가 안 되지 않냐? 그런 걸 배우는 게 치환적분법이야. 그래서 이 치환적분법을 니네가 좀 어려워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쭉 됐지? 이렇게 배울 거야 니네가. 여기서 이제 뭐 제일 끝판왕은 당연히 얘겠지. 얘 이 124쪽 도함수 활용 2. 왜 그래프를 니네가 이거 다 배우는 이유가 뭐야? 결국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야. 그래프 그리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 돼.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돼. 어렵긴 해. 솔직히 뭐 어렵긴 한데, 그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열의 극한을 그냥 한번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 센 문제집 자체가 이렇게 여기 뭐 별로 어려운 문제집은 아닌 거 알지, 그지? 그러니까 센을 빨리 끝내고 우리가 바로 고3부터는 블랙라벨이나 이런 책은 안 하고 그냥 바로 자이스토리로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조금 어려워. 자이스토리가 블랙라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거의 킬러 문항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거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갈 내용이 뭐냐면 오늘 배울 내용이 얘들아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를 왜 배우냐면 지금 니네가 이때까지 우리가 바로 수학2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잖아. 함수의 극한. 니네가 물론 지금 이 교육과정의 마지막 교육생들이긴 한데, 그지? 마지막 교육과정에 니네 밑에 학년부터는 다른 거 배우지, 그지? 니네 밑에 학년부터. 근데 니네 바로 윗선배들만 해도 얘들아 원래 이거부터 배우고 이거 배웠었어. 근데 니네 때부터 갑자기 이거랑 그냥 순서가 바뀐 것 뿐이야, 그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옛날에 수열의 극한은 그냥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수열 끝나고 바로 배웠었어. 수열 끝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잘 봐. 다 니네가 배운 내용이라고 있어요. 그럼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이걸 왜 분리해서 배우냐면 얘들아 얘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연속성이야. 그리고 얘는 불연속성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불연속성. 그러니까 니네가 있잖아 앞에서 배웠던 우리의 그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그지? 뭐 무한대로 갈 때 뭐 x분의 1이라는 걸 뭐 만약에 푼다라면 실제로 우리는 이걸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냐면 그냥 x분의 1이랑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지?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이런 느낌이었다라면, 그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그냥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n분의 1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근데 얘는 불연속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n분의 1을 그려봐라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니네가 여기다가 n이라는 건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수열에서 말하는 n이랑 함수에서 말하는 x는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 수열에서 말하는 n은 어차피 1, 2, 3 이렇게 첫 지항, 둘 지항, 셋 지항, 넷 지항, 다섯 지항을 의미하는 n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실제로 말해서 1지문은 뭐 나와요? 1,1 나오겠지. 2지문은 뭐 나와? 2분의 1 나오겠지. 그 다음 3분의 1 나오겠지. 이렇게 불연속적인 점들을 찍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야. 그래서 이 불연속적인 점들을 찍었을 때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를 따지는 거야.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잖아. 니네 봤을 때. 그냥 그래프를 그리느냐 아니면 불연속점으로 점을 찍어서 파악하느냐 그 차이점인데 이게 저기 지수함수 그러니까 등비수열에서 요 차이가 엄청나게 좀 크게 역할을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다라는 것만 니네가 알면 돼. 그래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점은 뭐냐? 그냥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여기도 그래프가 다 그려있지. 지금 니네가 보면 알다시피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니네가 풀었을 때는 만약에 이게 X로 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얘가 어디에 간다 이렇게 말했다라면 얘를 그냥 점을 찍어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냐 이렇게 파악하는 그 차이가 수열의 극한이야.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해볼 건데 우리가 어차피 배운 수열이라고는 꼴랑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3개밖에 없다고 했어. 니네가 배운 애들아 등차 수열이라는 것거든. 니네가 배웠던 수학 1에서 배운 등차 수열과 두 번째 니네가 뭘 배웠냐면 등비 수열이라는 것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학적 기납법에서 뭐 축차 대입후 뭐 곱, 합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AN을 구해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이 뭐냐라고 하면 등차 수열의 AN을 구하는 방식은 당연히 니네가 공식은 암기하고 있지. A1 플러스 n-1 D다라고 해가지고 그지? 얘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했잖아. 그냥 DN 플러스 알파였잖아. 그지? DN 플러스 알파. 그래서 니네가 다 알고 있지. 여기서 의미하는 이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뭐를 의미했었냐면 1차 함수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느낌으로 니네가 다 받아들이고 있을 거야. 이걸 뭐 이런 공식보다는 니네가 보통 이런 식으로 니네가 많이 풀었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면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A1이 1이고 뭐 A7이 뭐 8이다 이러면 그지? 니네 이 새끼 그 AN이 뭐냐 그러면 그지? AN은 약간의 그 1차 함수의 느낌으로 갔었잖아. 그래서 X값의 증가량 6분의 Y값의 증가량이 7이다라고 해서 7n 하가지고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이렇게 풀었던 거 다 기억나는 거 맞지 우리? 그래서 이렇게 푼 다음에 니네한테 뭐 하냐면 얘들아 니네가 AN을 구했니? 라고 해서 AN 먼저 구해. 그 다음에 얘들아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니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아 솔직히 바보 새끼 아닌 이상 다 풀 수 있지 않아? 왜냐면 얘들아 얘 뭐야?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어디로 가? 무한대로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답은 뭐야 얘들아? 무한대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다야. 이게 수열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잘 봐봐. 등차 수열은 일단 답이 무조건 무한대 아닌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왜냐면 얘들아 왜? 등차 수열은 이렇게 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아질 거 아니야. 왜? 등차 수열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뭐랑 느낌이 비슷한 함수야? 1차 함수랑 느낌이 비슷한 거잖아. 1차 함수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불연속적이냐 연속적이냐 그 차이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한테 등차 수열 구할 수 있니? 네. 그럼 그 새끼를 리미트 씌워봐라. 그럼 답은 결국 무한대 아닌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결국은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는 AN을 물어보겠니 현실적으로? 안 물어보겠지. 그래가지고 니한테 보통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나오겠지. 어떤 AN과 어떤 AN을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어떠한 합성적인 문제로 나오겠지. 그지? AN 독단적인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올 거 아니야. 왜? 답이 그냥 쌤 그럼 기울기 양수면 무한대고요. 기울기 음수면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네. 끝.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뭐 독단적인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등차수열 하나만 뜩 내놓고는 이 새끼를 무한대로 보내는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기억해놓고 이 등비수열은 얘들아 등비수열 우리가 등비수열이 뭐냐 그러면 얘들아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AN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었어. 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등비수열 역시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었냐면 지수함수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니네가 공부하고 있었어. 처음 듣는 소리 아닐 거야. 다 니네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어디에 있냐면 얘들아 미지수가 지수에 있단 말이야. 얘가 변수잖아. 나머지는 어차피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값이고 얘가 변하고 있다는 거지. 지수가 변하고 있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거의 지수함수랑 똑같은 느낌이야. 근데 우리는 등비수열을 잠깐 한번 떠올려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를 잠깐 떠올려보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y는 ax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수함수를 어떨 때만 논했었냐면
A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아야 하고 또는 A가 1보다 클 때만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논하자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정의였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수함수가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라고 니네가 외우고 있을 테고 지수함수가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증가함수라서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니네가 암기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는 반드시 밑이 0과 1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A가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에서만 논했었어. 그런데 우리 이 등비수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비수열의 R은 얘들아 이 등비수열에서 여기서 밑이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N자 바로 밑에 있는 애를 우리는 바로 밑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X자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밑이라고 했던 것처럼 얘들아 등비수열과 지수함수 형태는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건 맞잖아. 그런데 뭐의 차이점이냐면 얘들아 얘는 연속성이고 얘는 불연속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니네가 있잖아 Y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같은 함수를 니네가 그냥 더 쉬운 걸로 마이너스 2의 X승 같은 그래프만 봐도 얘들아 니네가 이거의 그래프를 지수함수라고 논하지 않아. 왜냐면 얘들아 선생님 밑이 0보다 커야 되는데 1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 정윤아 A가 양수여야 되면서 A가 1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의 정의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지수함수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리고 니네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다고. 왜 그릴 수 없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니네가 이거 y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2분의 1승 볼래 얘들아? 이게 뭐니? 루트 마이너스 2 아니니? 루트 2 마이너스 2라는 건 루트 2i 아니야? 얘들아 이걸 니네가 수직선 그러니까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있어? 없잖아. 허수를 우리가 어떻게 좌표평면에 표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를 있잖아 논할 수 없어가지고 얘를 우리는 지수함수에서 원래 제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이 수열에서는 이 n이 자연수야.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2의 x승인데 얘가 자연수잖아. 그럼 우린 논할 수 있어. 왜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니네가 뭔지도 알 테고 마이너스 2의 3승이 뭔지도 알 테고 마이너스 2의 4승이 뭔지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구할 수 얘가 이제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등비수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있잖아 우리가 이런 애도 무한대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어떤 이런 등비수열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원래는 얘들아 얘를 지수함수로 받아들이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없다가 답이야. 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고 이 n은 분명히 불연속적인 함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함수인 거지. 그치? n이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점으로 찍어보면 얘들아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일 때는 마이너스 2, 2일 때는 4, 3일 때는 마8, 4일 때는 마16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함수는 분명히 발산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잖아. 우리가 수렴과 발산의 차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지 얘들아. 수렴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특정한 값 한 개, 그지? 특정한 값 한 개에 다가가는 걸 수렴한다고 하고 이걸 제외한 모든 걸 다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니네가 그래프를 표현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야 이제.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함수는 결국 어디로 가겠어 얘들아? 먼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발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얘들아 진동 발산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진동 발산인지 그냥 발산인지 무한대 발산인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 값으로 가냐 안 가냐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제 한 값으로는 안 가니까 발산한다 이런 걸 논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야 얘들아. 니네한테 잘 봐봐. 니네한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잖아. 못 그려.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니네가 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어. 왜? x에 니네가 2분의 1만 집어넣어봐도 이 값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니네한테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을 풀으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얘는 n이 불연속이고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려보면 얘들아 n에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테고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요런 식으로 x축에 계속 달라붙겠지. 이런 식으로 좁아지겠지.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새끼 이렇게 가서 걔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진다고. 얘가 무슨 말인지 했어?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얘들아? 0에 가까워져. 그래서 얘는 우리는 뭐 한다고 보는 거야? 수렴한다고 보는 거야. 이런 식의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얘를 지수함수 형태로 봤을 때는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알 수 없지만 얘가 수렴관계, 어떠한 불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리해 줄게. 이거는 첫 번째 암기입니다. 오늘 암기해야 되는 공식인데, 자, 우리는 이 등비 수열일 때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R이 공비가 1보다 큰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래? 1보다 큰 상황이면 어차피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인 거 알고 있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인데 그냥 불연속적으로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x가 1보다 r이 1보다 크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얘가 증가함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가 되겠지. 결국 얘는 발산하게 될 겁니다. 무한대 발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물론 뭐 A1이 여기서 초항이 그냥 양수다라고 보고 가겠습니다. 뭐 A가 만약 음수였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었겠지. 뭐 그런 건. 두 번째 얘들아 R이 1이면 어떻게 되나 봐봐 얘가. R이 1이잖아? R이 1이면 얘가 1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의 니네 지수함수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y는 1의 x승을 지수함수라고 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얘들아 우리는 1의 x승이 왜 지수함수라고 하지 않았냐면 얘는 1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상수함수인 거잖아. 상수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근데 어차피 수열의 칸에서 얘가 그냥 뭐인 것 뿐이라고 얘들아? 불연속적인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결국 어디로 가 있어? 1로 가버리겠지. 그래서 얘가 결국 1로 수렴할 테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는 어디로? A1 초항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야.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려운 표정 지을 거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알겠지? 나중에 어려운 표정 지도 되고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내가 보여드렸듯이 만약에 R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한번 해볼래? R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그냥 직접 처음엔 해보는 거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처음 집어는 2분의 1이지. 두 번째 집은 4분의 1이지. 세 번째 8분의 1.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지지 않겠니? 현실적으로. 그래서 결국 얘도 어디에 가까워진다 얘들아? 0에 가까워져. 마찬가지로 얘들아 R이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R이 0일 때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지. 공비가 0이라는 소리는 계속 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다음 아까 전에도 보여주긴 했지만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상황. 아까 전에 내가 이걸로 보여줬지? 여기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얘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어디에 수렴합니까? 얘들아? 0에 수렴합니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내가 할 말? 자, 그 다음 이제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나 보자 얘들아. R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이면 초항 마이너스 1이겠지. 둘째 항 1이겠지. 셋째 항 마이너스 1이지. 얘가 요렇게 일정하게 계속 찍히겠지. 하지만 얘는 어떠한 특정한 한계의 값으로 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도 뭐 한다고 보지? 발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무슨 발산이겠어요? 얘도 진동 발산으로 봅니다. 알겠지? 일정하게 진동을 이루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R이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 역시 아까 전에 보여줬듯이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거 보라는 거야. 첫째 항 뭐야? 마이너스 2. 둘째 항 4. 셋째 항 마팔. 이지랄로 되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특정한 값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 역시 뭐 한다고 얘들아? 발산한다고.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진동 발산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가 공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그래서 우리 얘를 줄여서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자 이제 첫 번째 암기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얘를 줄여서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공비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A에는 0으로 수렴합니다. 알겠지? 이걸 그냥 줄여서 한꺼번에 같이 쓴 거야. 이거 한꺼번에 그냥 같이 써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R이 1이잖아? 그러면 얘는 초항으로 수렴합니다. 초항으로. R이 1이면 초항으로. 그 다음 마지막 절대값 R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그냥 발산합니다. 이해했지? 그 다음 마지막 R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도 발산합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진동 발산이긴 하겠지만. 이해한 거지? 얘는 발산이 R이 1보다 클 때는 무한대 발산이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진동 발산이야.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외울 거야. 요거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수열이 얘들아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니한테 졸라게 물어볼 겁니다.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외울 거야. 이게 수렴 조건이야. 왜? 이거 수렴하고 이거 수렴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짬뽕해서 이렇게 외울 거라고.
이해한 거 맞니? 마이너스 1과 미친놈아 이렇게 외울 거라고. 아이 개떡같이 말로 찰떡같이 알아먹잖아. 자 이렇게 얘기지? 이게 수렴 조건이겠지. 그리고 0으로 수렴 조건은 뭐야? R이 마이너스 1과 1 그러면서 또는 A1이 뭐면 돼? 0이면 된다가 바로 0으로 수렴할 조건.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이거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아까 전에 우리 등차 수열의 수렴 조건은 제로입니다. 알겠어? 등차 수열은 그냥 무한대 아닌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래서 그냥 얘는 단독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등비 수열은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니네한테 단독적인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돼. 등비 수열의 수렴할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그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1이 포함되는 거. 얘들아 이거 반드시 제대로 외워놔야 되는데 얘들아 이걸 니네가 머릿속에 다 박아놔야 돼. 왜냐면 니네가 좀 있으면 내가 뭐 배운다고 했어? 이 다음 단원에 급수 배운다고 했잖아. 그지? 이 급수 배울 때는 급수 배울 때 등비수열에서 급수에서의 수렴 조건이 달라져. 얘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잖아. 니네한테 이거잖아. 시그마 AN을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게 리미트 SN을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리미트 SN 이렇게 리미트가 붙어. 근데 그때 얘가 등비수열일 때 수렴 조건이 달라져. 뒤에 가서. 왜 그런지 내가 가르치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AN에서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AN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가서 안 헷갈린다. 여기서 분명히 R이 1일 때 A1이 가능하다는 거랑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수학적 기납법에서의 AN 구하는 방식은 솔직히 말해서 뭐 점화식 기억나지? 점화식. 점화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했었잖아. 그래서 니네가 막 이런 거 외웠잖아. 막 뭐 AN 뭐 축차 대입 합 또는 뭐 축차 대입 곱 뭐 그다음에 뭐 알파 찾기에서 1마 P분의 Q 막 찾고 그지? 나만 아는 거 아니지? 그렇게 니네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니네가 AN을 찾았었는데 솔직히 여기 단원에서는 그렇게 AN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잘 봐봐. 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AN이 알파로 가잖아? 그럼 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어디로 가냐? 어려운 척 하지 말고 어디로 가? 알파로 가는 거 알겠지 그지? 왜냐면 얘들아 n이 무한대로 간대. n이나 n 플러스 1이랑 뭔 차이야? 현실적으로 별 의미 없는 새끼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파로 가면 얘도 당연히 알파로 가겠지.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래서 니네가 이 보통 수학적 기납법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니네가 어렸을 때 해봤던 거 이런 거 있잖아. 기억도 안 나겠지만 얘들아 우리는 얘를 점화식 3번 유형이라고 했었어. 아는 거지? 근데 솔직히 수능에는 안 나오잖아. 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얘들아 요거는 무슨 점화식? 다 뛰어내리자 그냥 여기서. 무슨 점화식? 뭐 이 새끼 나한테 말해. 뭐 빨리. 응? 뒤질래? 뭐야 빨리 말해. 장난치지 말고 줘봐. 꺼지라고? 뭐야 얘들아? 등비지 등비. 조패까지 진짜. 딱 보자마자 이 새끼 AN 등비수열이에요. 알아야지. 뭐야 이거? 등차지?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등차야. 공차 4예요라고 니네 말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 이 새끼를 우리가 알파 찾기 문제였잖아. 점화식 3번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니네가 옛날에 이렇게 풀었었어. 어렸을 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이 알파는요 1마 P분의 Q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가 막 찾았었는데 그래 잘 까먹었어. 어차피 안 쓸 거야. 잘 봐. 훌륭해. 자, 잘 까먹었어. 자, 이렇게 해놓고 니한테 만약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수열을 리미트 씌우는 게 그거였잖아. 근데 우리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싹 리미트 씌우고 싹 리미트 이렇게 씌우면 그지?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새끼를 알파라고 잡으면 얘는 뭐야? 좌변은? 알파지.
이해했니? 우변은 뭐겠어 얘들아? 3알파 플러스 4겠지? 맞지? 이건 알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옆에 설명했고 보자. 됐지? 그래서 결국 2알파는 마사.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다라고 풀어내면 돼. 그래서 오히려 수학적 기납법 여기서 쉬워집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니네는 다행이야 까먹어서. 원래는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걸 딱 주면 열심히 AN을 구해 보통.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정상적인 풀이 방식인데 니네는 어차피 이걸 못 구하잖아. 그래서 니네는 다행이야. 그래서 니네는 그냥 이렇게 어차피 할 줄 모르니까 양변 리미트 씌우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풀면 된다고. 알겠지? 원래는 잘하는 학생들은 딱 보자마자 이 새끼 AN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AN 열심히 졸라 열심히 구한다고. 그 다음 리미트 씌운다고. 한번 해봐줘. 그래도 한번 해봐주면 자 똑같이 나온다고. 지금 방금 뭐 나왔었냐? 알파 마이너스 2 나왔었지. 자, 방금 마이너스 2 나왔었잖아. 실제로 AN을 구해도 마이너스 2 나와. 해볼게. 자 우리 잠깐 기억을 떠올리면서 1마 P분의 Q라서 얘가 얼마 나옵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AN 플러스 2에 3에 AN 플러스 2라고 니네가 썼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 점화식 구하기 위해서 얘를 우리는 BN이라고 했었고 기억이 좀 날라고 하지? 미친놈 어디 갔어? AN 플러스 1이잖아. 여기 AN 플러스. 얘를 우리는 BN 플러스 2라고 했었지. BN 플러스 1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쌤 BN 플러스 1은요 3BN이라서요. 쌤 BN은요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BN은 등비수열이라 가지고요. B1은요 BN은요 B1 뭐 B1 뭐 A1은 뭐 주잖아 원래 정화식에서. A1 1이라고 줬다 칠게 그지? 그럼 A1 1이라고 줬다 치면 B1이 3인 거니까 그지? Bn은요 3 곱하기 R의 n-1승이에요. 그래서 3의 n승 이렇게 푼다고. 그럼 니네가 이걸 3의 n승이라고 풀었으니까 이제 AN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니네가 이렇게 말하겠지. AN은 BN에서 뭘 빼면 되더라? 2를 빼면 돼요. 이렇게 풀 거 아니냐고 지금. 근데 뭔가 틀렸냐? 뭐야 어디서 틀렸어? 틀렸는데? 뭐야? 1마 P분의 Q 맞아? 응? 뭐야 나 어디서 틀린 거야? 3BN BN은 B1이 3 맞지? 1이면 얼마야? 3 맞잖아. BN은 A1 곱하기 R에 n-1승 3에 n승 맞잖아. AN 이거잖아.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야 발산 나오잖아. 뭐야 이거 뭐야 어디서 틀렸지? 미안.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 왜냐면 얘들아 발산이라서 안 나와. 처음부터 이 문제는 발산이었어 답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그지같이 내서 그래. 문제를 좀 바꿨어야 돼. 이렇게 바꿨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얘들아 3AN 이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문제야. 왜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 알파라고 놨잖아. 근데 이게 알파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는 나올 수 있겠네. 자 만약 이렇게 나오면 다시 풀어볼게. 그럼 알파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알파 플러스 4라서 그지? 3분의 2 알파가 얼마인 거야? 4지. 그래서 알파 얼마이다? 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알파가 6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 새끼 6이다 이렇게. 실제로 풀어보면 얘들아 여기가 뭘로 바뀌면 되냐? 3분의 1로 바뀌면 되지? 아니구나. 얘도 바뀌었어야 하구나. 1마 P분의 Q 하면 얼마야? 3분의 2분의 4니까 2분의 3 나오네. 다 바꿔. 다시 2분의 3 2분의 3 그러면 얘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얘가 일단 3분의 1 BN인 거지. 뭐라고? 틀렸어? 네. 뭔데? 6이야? 그럼 얘가 6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 얘가 이렇게 3분의 1 그럼 결국은 A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5? 그러면 B에는 어떻게 되냐? B에는 B1이 얼마라고? 5라고? 마이너스 5 곱하기 R에 n-1승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여기서 이제 AN을 구해야 되니까 AN은 뭐 나오지? AN은 마이너스 5 곱하기 3분의 1에 n-1승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니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풀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의 3분의 1에 n-1승 플러스 6 이렇게 되는데 니네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 얘가 지금 지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밑 보고 결정된다고 했지? 밑이 아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했어? 0으로 수렴한다고 했지? 답이 뭐 나옵니까 얘들아? 6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정확한 풀이겠지만 AN을 구하는 풀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구하라는 건 얘가 수렴할 거니까, 그지? 얘를 알파라고 놓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간편한 방법일 거다라고. 알겠습니까? 아까 전 그 문제는 나올 수 없는 문제야. 왜냐면 얘가 수렴하질 않아. 그래서 AN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없었던 문제야. 됐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어쨌든 간에 요렇게 풀어주는 게 지금 여기 단원이 다야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제 극한의 성질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극한의 성질도 들어가 보면 이런 거잖아, 이제 우리는. 자, 우리 수렴 더하기 수렴은 뭐 하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수렴하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니네한테 또 그 다음에 발산 더하기 수렴. 얘들아, 발산 더하기 수렴하면 뭐 나오니, 얘들아? 무조건 발산인 거 알고 있지, 그지? 발산 더하기 수렴은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발산 더하기 발산은 뭐 하니, 얘들아? 발산 더하기 발산은 뭐 해? 수렴 또는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있겠어요? 얘들아, 발산 또는 발산 더하기 발산이 수렴하는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A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고, 그지? 뭐 BN이 예를 들어서 마일 1, 마일 1 이런 거 있으면, 그다? 얘네들이 더하면 발산 더하기 발산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수렴할 수 있다는 것도 니네가 알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 얘들아? 수렴 빼기 수렴 봐봐, 얘들아. 수렴 빼기 수렴이 수렴한다는 건 니네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발산 빼기 수렴이나 수렴 빼기 발산, 발산 빼기 수렴이나 또는 수렴 빼기 발산 역시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얘들아?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산 빼기 발산. 얘들아, 발산 빼기 발산도 뭐 할 수 있니, 얘들아? 발산 빼기 발산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잖아.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이것만 봐도 이건 아니겠고. 얘들아, 발산 빼기 발산이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있어?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 뭐 여기서. 아이씨. 이런 애들 그냥 대표적인 걸로 그냥 보면. 자,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했지만 분명히 빼니까 뭐 나와, 얘들아? 수렴할 수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우는 게 뭐야, 얘들아? 수렴 곱하기 수렴 봐봐. 수렴 곱하기 수렴은 당연히 수렴한다는 건 니네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오지, 얘들아? 발산 곱하기 수렴하면, 얘들아, 얘는 뭐 하니, 얘들아? 수렴 또는 발산하는 거 알고 있지? 수렴 또는 발산하는 거, 그지? 자, 처음으로 잘 봐. 발산 더하기 수렴이나 발산 빼기 수렴, 수렴 빼기 발산은 무조건 발산했었는데 처음으로 발산 곱하기 수렴이 수렴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었어, 그지? 그리고 니네가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얘들아, 얘가 수렴하려면 반드시 얘가 수렴했다는 거는 얘가 반드시 뭐로? 0으로 수렴할 때만 가능해, 알겠어? 이게 미정계수의 결정이었잖아. 쉽게 말해서 얘들아, 우리가 어떤 수가 수렴하기 위해서 얘가 발산하면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야. 얘가 발산 곱하기 수렴이 수렴하면 얘가 0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문제에서는. 이해했습니까? 그렇다고 또 얘들아 봐봐. 그러면 0 곱하기 발산이 무조건 수렴이냐라고 물어보잖아? 그건 또 아니야, 얘들아. 0 곱하기 발산이 수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0으로 가는 거 뭐 있을까? 뭐 n분의 1? 얘들아, n분의 1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는 거 맞지? 발산 뭐 있을까? n제곱 n제곱? 근데 얘들아, 얘네들이 곱해봐. 뭐 나와, 얘들아? n 나오잖아. n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잖아. 그러니까 0 곱하기 발산이 수렴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산 곱하기 수렴이 수렴했으면 이 새끼는 뭐인 거야, 얘들아? 0이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발산 곱하기 발산. 자, 발산 곱하기 발산 역시 뭐야? 수렴 또는 발산인 거 알고 있지? 수렴 또는 발산? 발산 곱하기 발산이 발산인 거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발산 곱하기 발산 수렴하는 거 여기도 있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렴 나누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은 뭐야, 얘들아? 수렴 나누기 수렴 뭐야? 수렴이 아니야. 아이씨, 장난하지 말고 빨리 말해. 뭐야, 진짜 몰라? 수렴 나누기 수렴 뭐야? 수렴 또는 발산이야. 수렴 또는 발산. 처음으로 발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얘들아. 원래 수렴 더하기 수렴, 수렴 빼기 수렴, 수렴 곱하기 수렴, 수렴이었는데
수렴 나누기 수렴이 수렴인 거는 알겠지만 얘가 발산할 수 있어. 알겠어? 언제야? 나누는 수가 뭐임 얘들아? 0일 때. 알겠니? 나누는 수가 0이잖아? 그럼 이 새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야 수렴하는 거야. 알겠어? 이거 학교생들이 니네 낚는 거야. 수렴 나누기 수렴이 수렴이라고 써놓는 건. 착각하지 말겠지. 수렴 나누기 수렴은 수렴 또는 발산이라는 거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발산 나누기 수렴이라. 일단 수렴 나누기 발산을 잠깐 보면 얘들아 일단 발산 나누기 수렴을 하잖아. 일단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발산의 수렴을 나누면 그냥 무조건 발산입니다. 발산 나누기 수렴해서 수렴할 수가 없어. 알겠어? 절대 없다고. 그러면 니네가 이거 봐봐. 수렴 나누기 발산했거든? 근데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일단 발산할 수도 있어. 이런 거 설명 안 할 건데 수렴 나누기 발산을 하잖아? 그럼 얘가 수렴했어. 그지? 그럼 혹시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되냐? 얘 무조건 0이어야 될까? 얘가 우리 아까 전에 수렴 곱하기 발산이 수렴이잖아? 그럼 이 새끼 둘 중에 얘가 무조건 수렴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수렴 곱하기 발산은 무조건 수렴이라고 하면 얘가 무조건 수렴이었다고 했다고. 그럼 여기서 봐봐. 수렴 나누기 발산이 수렴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0이어야 되니?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뭐야? 진짜로? 진짜 니네 잘 몰라? 알잖아. 장난치지 말고. 알잖아. 이거 다 함수역학에서 우리 열심히 다 다뤘던 거 아니야? 니네? 뭐야? 맞아 아니야? 0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그럼 0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성준아 0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수렴 나누기 발산이 수렴한데 이 새끼 0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얘들아 수렴 나누기 발산할 때 수렴하면 얘가 꼭 0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대표적인 걸로 보여줄게. 그냥 3 나누기 n 해볼까? 3 나누기 n 수렴했지? 발산했지? 발산했잖아. 나는 뭐야 얘들아? n분의 3이지? n분의 3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수렴 나누기 발산이 수렴했다고 해서 굳이 얘가 0일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발산 나누기 발산 마지막 발산 나누기 발산 역시 뭐 할 거야 얘들아? 수렴 또는 발산할 거다라는 거 니네가 기억해 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 니네한테 다루는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 단원에서 니네한테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얘들아 답이 수렴이 나와야 문제를 풀으라고 할 거 아니야. 답이 수렴이 안 나오는데 니네한테 풀으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니네한테 다루는 게 뭐냐? 발산 더하기 발산, 발산 빼기 발산, 그 다음에 발산 곱하기 수렴, 그 다음에 발산 곱하기 발산, 그 다음에 수렴 발산 나누기 발산, 뭐 수렴 나누기 발산? 그래 이것까지. 그러니까 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밖에 없는 거야. 이 6개 유형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들아 발산 더하기 발산을 풀으라고 하는 게 지금 쉽게 말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이런 거 풀으라고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 니네한테 나와봐야 진동발산 더하기 진동발산 같은 거 나오지 않겠냐? 얘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일 거 아니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 솔직히 얘는 잘 안 나와. 왜냐면 진동발산 더하기 진동발산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 거의 대부분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1번, 2번 이제 3번일 텐데 자 봐봐. 두 번째 이거 발산 빼기 발산. 발산 빼기 발산은 진짜 많이 나와. 발산 빼기 발산은 우리가 벌써 할 줄 알아. 내가 그리고 쉽게 하는 방법부터 설명했어. 이런 거였지 얘들아. 특히 발산 빼기 발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등차 수열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형태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지? 루트에 뭐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같은 경우 얘들아 우리 지금 이게 발산 빼기 발산 형태잖아. 왜냐면 얘들아 얘도 지금 뭐야? n에 관한 1차 함수니까 얘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얘도 n에 관한 1차 함수니까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런 애를 우리 바로 발산 빼기 발산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런 애 풀어라 그럼 니네가 족밥처럼 풀면 뭐 하면 돼? 유리하면 돼. 하지만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그렇지. 야 너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너한테 1 주는 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너 1 가져 이렇게 풀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으로 풀어서 그냥 답이 얼마였어? 얘들아? 1 이렇게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특히 많이 나오겠지. 왜? 등차 수열이 1차 등차 수열 독단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야, 이런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니네한테 AN 구한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막 루트 AN, 뭐 루트 AN의 제곱, 뭐 AN의 제곱 마이너스 뭐 AN 이런 거, 뭐 BN 이런 거. 근데 이 새끼도 1차함수, 이 새끼도 막 1차함수야. 이런 식의 형태로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고. 니네가 예상해봐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요 내용. 자, 발산 곱하기 수렴이 이거라는 건 이런 거야. 0 곱하기 무한대 형태다. 0 곱하기 무한대 형태. 0 곱하기 무한대 형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문제였냐면, 니네 어릴 때 이것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AN 곱하기 뭐 해볼까? 문제가 기억이 안 나냐? 3AN 3AN 뭐라고 쓰지? 문제가 뭐 딱 떠오르는 게 없냐? 아이씨, 뭐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잠깐만, 그냥 내가 만들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자, 얘가 뭐 이렇게 알파로 수렴했대. 그런데 니네한테,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막 AN이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치? 미친놈.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무한대로. 그럼 봐봐. 지금 얘가 발산이고 얘랑 뭔가를 곱했는데 얘가 수렴했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간대.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되더라? 0이어야 되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얼마이더라?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찾아냈던 문제. 기억나지? 그게 바로 발산 곱하기 수렴에 관련된 문제. 자,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솔직히 발산 나누기 발산이야. 발산 나누기 발산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이거? 발산 나누기 발산 문제를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했었어? 그냥 족밥 제거 문제 아니야? 족밥 제거 문제, 그지? 족밥 제거 문제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니한테 제일 많이 나오게 될 문제는 어쨌든 발산 나누기 발산일 텐데 이런 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지? 뭐 AN분의 BN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근데 너무 쉬워. 니네한테 풀으라고 하면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지? 2n 플러스 3분의, 그지? 뭐 3n 마이너스 2를 풀어라 그러면, 그지? 어떻게 푸냐면 그냥 족밥 제거해서 그냥 이렇게 족밥 다 제거한 다음에 답이 이 새끼 할 일 다 있어요. 2분의 3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지? 왜냐면 얘들아, 얘가 1차함수, 얘도 1차함수니까, 왕이 1차함수니까, 아니면 다 족밥이라 지워버렸잖아, 그치? 이게 왜 이렇게 풀렸었냐라는 의미를 잠깐만 떠올린다면, 니네가 지금은 그냥 족밥 제거 하다 보니까, 얘가 원래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이거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더라. 전체를 n에 관한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주잖아. 1차니까 1차로 나눠버리니까 2 플러스 n분의 3분의, 그지? 3 마이너스 n분의 2라서, 그지?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 0으로 간다는 거. 이해한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서 답은 얼마이더라? 2분의 3이다 이렇게 풀었던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이걸 내가 왜 설명했냐?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바로 이거야. 이게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일 거야. 자, 니네한테 나오는데, 근데 니네는 배우게 됐을 것 같고 내가 설명했을 것 같기도 한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다. 3에 n승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승 분의 3에 뭐 n 마이너스 3승 플러스 뭐 2에 n승 플러스 뭐 100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얘들아, 지금 니한테 이런 걸 풀으래, 얘들아. 뭐 등비수열 형태 막 졸라 써놓은 거잖아. 등비수열 여기 등비수열에 분해 뭐 등비수열. 이거 어떻게 푸냐? 이것도 그냥 족밥 제거 문제야, 얘들아. 얘들아, 우리 이거 외우는 것처럼 똑같이 외우면 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있을 때 여기가 만약 2차였으면 얘가 족밥 되는 거 알고 있고 다 알잖아, 그지? 차수가 높은 게 왕이었고 나머지가 다 족밥을 지어섰잖아. 그래서 답 2분의 3이었잖아. 이것도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도 니한테 이걸 풀으라고 하잖아.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미 큰 놈이 왕이야, 알겠어? 여기서 밑이 제일 큰 놈이 누구야, 얘들아? 3이지. 그래서 미 큰 놈이 왕이라 해서 얘들아, 여기서는 차수 큰 놈이 왕이었고 얘는 미 큰 놈이 왕이야. 미 큰 놈이 왕에서 밑이 누가 제일 커? 3이 제일 크지. 그럼 나머지 족밥. 그래서 답이 얼마야? 그럼 족밥 제거 할 일 다 한 거야, 그지? 그럼 3의 n승이니까 답은 얼마겠어? 27분의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되게 간단하지? 예를 든다라면 또 봐봐. 자, 예를 들어 내가 문제를 바꿔볼게. 여기를 이렇게 제곱 줘, 만약에. 그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풀어. 그럼 누가 왕이라고? 미 큰 놈이 왕이라고. 여기서 밑이 제일 큰 새끼 얼마야, 얘들아? 3입니다, 알겠어? 우리가 공비를 따질 때, 얘들아, 공비를 따질 때
5에 뭐 3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얘들아 여기서 이거의 공비가 얼마냐면서 5라고 말하는 사람 없지? 5에 3승인 거 알고 있지? 125가 그 뭐야 공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미 큰 놈이 왕이라 그러면 4가 밑이 제일 큰 놈이라고. 그래서 얘 할 일 뭐야? 그럼 족밥 제거. 이 새끼 족밥 제거 다 있어. 그럼 결국 뭐만 남냐면 얘들아 3의 2n승 플러스 1분의 3의 2n승만 남으니까 얼마가 됐어요? 2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근데 이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잘 들어봐. 이것도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내용에서 튀어나온 거야. 우리 지금 여기서 밑이 제일 큰 놈이 4라면서 4. 다시 말해 공비가 4인 게 제일 크다면서. 그럼 분자분모를 똑같이 4의 n승분의 1로 나눠주는 거야. 4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거야. 우리 여기서도 얘들아 이렇게 밑이 제일 큰 놈이 1차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n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풀었잖아. 우리가 뭐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0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4의 n승을 딱 곱해보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 분모는 4분의 3의 n승 플러스 2분의 3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4분의 3의 n승 플러스 1 플러스 100 곱하기 4분의 1의 n승이다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여기까지 내가 한 거 따라온 거 맞지?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오늘 뭐 가르쳤어? 야 등비수열에서 얘들아 밑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라고 내가 니네한테 가르쳤다고. 그럼 얘가 얘들아 0으로 수렴해버리는 거 맞지? 얘도 0으로 수렴해버리는 거 맞지? 왜? 공비가 4분의 3이니까. 공비가 4분의 3이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공비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2분의 1만 남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풀이가 이게 맞아. 근데 이거 언제 이지라라고 풀고 자빠리 있을 거야? 니네 이거 이렇게 나눠서 푸는 사람 없잖아. 어차피 니네 여기가 만약 2차였고 여기 1 이렇게 n차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족밥 제거해서 이 새끼 제거한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쓰잖아. 똑같이 풀면 돼. 얘들아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보다 지수함수 형태일 때는 누가 왕이라고? 미 큰 놈이 왕이라고. 그럼 여기서 밑이 제일 큰 새끼가 누구라고? 4. 그러니까 나머지 족밥 새끼라고. 족밥 다 지워버리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 말씀이라고. 이해했니?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그러니까 지금 니한테 어차피 여기 단원에서 나오는 거는 한정적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풀 줄 아느냐? 0 곱하기 무한대를 풀 줄 아느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풀 줄 아느냐?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우리 너무 잘 풀고 그지? 이건 뭐 어차피 유리한데 유리 안 시키고 그냥 싹 다 그냥 완전 제곱을 바꿔서 풀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이걸 풀라는 문제이기보다는 솔직히 이 새끼가 수렴했을 때 얘가 0이다라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인 거고, 마지막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그냥 족밥 제거해서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한다면, 만약 니네한테 문제에서 지수함수 형태분에 만약 다항함수가 나왔어. 100n에 500차. 자, 얘는 얘들아 다항함수야. 500차 n 500차 함수지. 이 새끼는 그냥 지수함수잖아, 그지? 얘가 아무리 커도 얘한테는 그냥 걔 족밥이, 알겠어? 무조건 지수함수의 변동성이 훨씬 커집니다. 얘는 이런 함수들은 아무리 커져봐야 이 함수를 따라잡지 못해. 그래서 지수함수분의 다항함수잖아? 무조건 지수함수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 무조건 족밥이야. 답은 0입니다. 알겠어?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만 니네가 기억해줘.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정리 나올 것 같은데, 샌드위치 정리는 내가 뭐 니네한테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잠깐만. 빠뜨린 내용 없지? 얘들아, 뭐 수열의 수렴과 발산 설명 다 끝난 것 같고. 야, 이것도 근데 이거 니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요거도 하나 설명하고 갈까? 니네 하나만 물어볼게. 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아까 전에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거 내가 알파라고 했잖아. 만약 이거 알파, 그러면 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플러스 1은 얼마이더라? 이거 알파 맞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지금. 아까 전에 나왔으니까. 그럼 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더라, a의 2n은 얼마일까? 얘가 알파인 상태, 알겠어? a 2n은 얼마일까? 얼마야? 응? 알파야. 당연히 알파야. 당연히 알파라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할게. 야, 그런데 얘가 알파다? 그럼 얘도 알파일까? 라고 내가 문제를 물어볼게.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잖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은 알파야, 무조건. 얘가 알파면 무조건 알파야. 근데 얘가 알파다? 그럼 얘는 알파냐? 라고 물어보잖아? 참이야,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그럼 내가 다시 그럼 내가 하나 다시 물어볼게. 얘가 알파다? 그럼 내가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n-5억 얘는 알파야 아니야? 얘는 알파야 아니야?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5억 번째 양 이 새끼는 알파야 아니야? 알파 맞아. 알겠지? 얘가 알파잖아? 이 새끼 알파야 알겠지?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얘가 알파면 얘 알파인 건 맞아. 맞아 일단 알겠어? 그럼 얘가 알파면 얘는 알파일까? 이거 처음 보는 거 맞냐? 내가 한 번도 안 가르친 거야? 안 가르쳤다고 하겠지. 보자. 이게 알파면 이거 안 가르쳤나? 이게 알파면 이게 알파냐고 물어보잖아? 일단 아니야. 왜 아니냐면 의미를 잘 생각해. 이거는 짝수 번째 양들이 알파로 간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그지?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넷째 양, 다섯째 양 이런 수열이 있어. 그지? 땡땡땡땡땡땡땡 이런 있어. 그 다음에 다시 1, 2, 그 다음에 1, 1, 다시 1, 2 막 이런 수열이 있다 쳐. 그지? 그지 소연아? 그럼 이 새끼 지금 짝수 번째 양이 수렴의 발사네? 뭐? 수렴의 발사네. 미친놈 자 좋대. 얘들아 수렴만이 발산하니 짝수 번째 양이? 당연히 발산하지 그지? 2, 3, 4, 5, 6, 7, 8, 9가 짝수 번째 양들 아니야? 이 새끼 수렴에 발산해. 아 발산하잖아. 발산이 뭔지 몰라? 아 수렴이 뭔지 몰라? 어디 하나의 값으로 가면 수렴이고 아니면 발산이라니까? 아이 짝수 번째 양들이 이 새끼들아. 아 존나 답답하네. 자 2, 3, 4, 5, 6, 7, 8, 9, 1, 2, 3 이 새끼 수렴에 발산해. 존나 발산하지 그지? 홀수 번째 양들 봐봐. 1, 1, 1, 1, 1, 1, 1, 1, 1 수렴에 발산해? 수렴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써있다고 할게 그냥. 얘가 지금 수렴에 발산해? 수렴하지. 왜? 홀수 번째 양들은 수렴하고 있는 거 맞잖아. 이해했어? 근데 내가 니한테 야 A에는 수렴하니라고 내가 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수렴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지. 이해했니? 근데 이거를 물어보고 이걸 물어보잖아. 얘가 수렴하잖아. 얘가 어떤 AN이 그냥 어떤 새끼가 하나의 값으로 막 가고 있잖아. 그럼 그 새끼 짝수 번째 양들만 다 꺼내서 봐도 그 새끼 쪽으로 가고 있겠지. 아 이해해 안 해? 하잖아. 그지? 이 새끼보다 작은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N은 무한대로 가잖아? 이 5억도 개 족밥이야. 그냥 5억 아무리 야 얘는 지금도 커지고 있어. 얘는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5억이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그냥 개 찌끄러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이 5억이라는 의미랑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랑 똑같은 의미야. 이해했습니까? 이거 의미 잘 기억해야 돼. 얘가 수렴한다고 하면 얘가 수렴하는 건 맞아. 어떤 수열이 어떤 값으로 가면 짝수 번째 양들 당연히 그 값으로 가겠지. 하지만 홀수 번째 양이 어떤 값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그 수열이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그 수열이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먹는 새끼가 있을 것 같아. 잘 봐. 잘 봐. 야 주여봐. 늦게 왔으니까 대답 좀 해봐. BN이 3으로 간대. 그러면 B에 3n-1은 수렴하니 발산하니? 어? 수렴? 뭘로? 3으로? 어떻게 알았지? 자 봐봐. 그럼 다시 얘가 3으로 수렴한다. 얘가 3으로 수렴한다. 얘가 3으로 수렴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에 3n-2는 수렴에 발산해? 모르는 거야. 맞아? 모르는 거라고. 모르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 쌤 1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가 아니야. 느낌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쌤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새끼가 수렴하는데 거기서 하나 빼는 건 당연히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요가 아니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얘는 3, 너 그거 알고 말한 거 맞지? 자, 얘는 지금 3의 배수보다 1 큰 수들만 본 거고, 얘는 3의 배수보다, 그러니까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수를 본 거고, 얘는 3의 배수보다 2 작은 수만 본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 느낌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느낌과, 그러니까 이 느낌의 빼기 1이라는 느낌이랑 이거의 빼기 1이라는 느낌은 완전 다른 느낌이라고. 내 말 이해했어 지금? 자, 그럼 봐봐. 얘 네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뭐라고 했지 네가? 아, 모른다고 했지. 얘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다시.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잘 봐. 그냥 3이라고 할게. 얘. 주여봐. 얘는 수렴의 발산해. 얘. 수렴. 저게 모르네. 자, 왜 수렴이 그럼? 너 지금 이거 보고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거만 봤을 때, 이거 빼, 이 새끼야. 이거, 그럼 얘가 수렴할 수 있게. 아까 얘도 다 수렴한다고 말했는데, 개소리 하고 있어. 자, 이거 버리고, 잠깐 무시하고. 이거 3이야. 이것도 3이야. 그럼 얘는 수렴에 발산해? 모르지.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만약 내가 얘도 3이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다시 문제가 가면,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한다? 그럼 얘 수렴하냐? 수렴한다고. 뭘로? 3으로 수렴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럼 만약에 얘가 2로 수렴했다? 얘가 2로 수렴했다? 그럼 쥐어봐. 얘는 수렴에 발산해? 오! 맞아. 발산.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내 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 맞지? 지금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모르는 거지, 얘. 왜냐면은 3번 3의 배수가 이렇게 어떻게 되지? 이해증.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극한의 성질 다 설명했고, 여기서 얘들아 이 4번에서 극한의 성질 이거 졸라 중요합니다. 얘가 0 아니란 말. 얘가 0 아닐 때만 수렴 나누기 수렴이 알겠지? 수렴 나누기 수렴 아니야. 수렴 나누기 수렴은 수렴 아닙니다. 걔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수렴인 거야. 괜히 이딴 걸로 지금 학교 시험 틀려갖고 오지 마. 개빡치니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뭐 하라고 얘들아? 족밥 제거 문제라고. 분모의 최고차항과 뭐 이지랄로 해놨는데 우리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꼴은 뭐야 이거? 그냥 족밥 제거 문제지, 그지? 그냥 누가 왕이야, 누가 왕? 차수 높은 놈 왕, 미 큰 놈 왕, 알겠어?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모두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원래 기본적인 건 얘들아 유리화를 해서 풀으라고 할 텐데 여기 뭐 유리화를 해서 푼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뭘로 풀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거지 얘들아.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다 기억하는 거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샌드위치 정리는 내가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알파가 이렇게 이 새끼 사이에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거 알고 있지? 이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이런 거 리미트, 그러니까 AN이 이렇게 있으면 뭐 얘가 뭐 이 새끼가 뭐 3으로 수렴하고 이 새끼 3으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이렇게 있고 AN, BN, CN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CN 있으면 여기다 리미트 붙이고 여기다 리미트 붙이고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새끼가 만약에 알파고 이 새끼가 만약에 알파야, 그럼 이 새끼 자동적으로 뭐다? 알파다. 이게 나중에 삼각함수의 미분 가서 계속 나와. 삼각함수의 미분 증명할 때 이 내용이 쓰입니다. 알겠지? 삼각함수 증명할 때 내가 이 샌드위치 법칙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은 하긴 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자고. R이 1보다 클 땐 발산, R이 1일 때는 수렴. R이 1보다 작을 때는 R이 이거 영하의 수렴.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쓰여있어? 이거 중요하지. 얘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1 포함이다. 알겠니?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초항이 당연히 0이어도 당연히 수렴하는 거 알고 있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될 때 된다라고 풀어줘. 됐습니까? 자, 1번. 다음 중 수렴하는 거 몇 번이야? 쭉 봐봐 빨리 눈으로. 5번이요. 몇 번이야? 5번이요. 5번이야? 왜? 왜 5번이야? 5번 맞아? 5번 어디로 가는데? 몇 번이야? 아, 빨리. 자냐? 몇 번일까? 진짜 안 보이는 거야?
일단 눈을 뜨면 5번은 아니잖아 1등 기지? 눈을 뜨고 봐도 5번은 아니지. 왜 아니냐고? 족밥 제거해도 위에가 더 크지 않아? 루트 n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 몇 번일까? 답이 없다. 진짜 네가 답이 없다 진짜. 네가 답이 없어. 진짜 네가 답이 없다 진짜. 아니 근데 수렴하면 한 숫자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한 숫자로 조명 가고 있잖아. 없는데 그건 아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봐봐. 이렇게 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막 한 숫자로 가고 있잖아 누가. 아 막 누가 0을 향해서 존나 달리고 있지 않아? 누가 0이야? 어? 3번. 3번이잖아. 왜? 아 존나 답답하구만. 아니 왜 0이에요? 아니 틀렸다. 틀렸다. 우와 개쩐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3번이 0으로 가는 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 초등학생들도 알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알 것 같아. 아, 아가 아니라 당연히 3번 아니야? 그러네. 그지? 네. 잘 생각해봐. 눈을 크고 뜨게 봐서. 자 유형 2번. 와 이것도 진짜 풀어야 돼. 답 뭐야? 암산으로 풀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2지? 뒤질래?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장난치지 말고 진짜. 51번. 와. 야, 암산까지는 좀 안 되겠지만 그지? 이거 이 값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수렴한다 소니까 알파 빼기 3분의 2알파 플러스 3이 아까 연습시켰지 내가? 마이너스 4지? 알파 구할 수 있지? 얘 알파일 거 아니야.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 됐지? 알파 구해? 됐지? 네. 이해했잖아 솔직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몇 번일까? 뭐야? 몇 번이야? 우와. 아니 야 첫 번째 답이 나오는데 뭐, 아니구나. 첫 번째 게 답 아니야? 1번이 답인데 뭐 하고 있냐 얘? 네? 아니구나. 아 잘못했다. 미안. 1번의 답은 1이지 그지? 1번의 답은 1. 2번의 답은 뭘까? 0이겠네 0 그지? 2번의 답 0이겠지? 3번의 답은 뭘까? 3번의 답은 뭘까? 5분의 1. 5분의 1 그지? 3번의 답 5분의 1. 4번의 답은 뭐야? 4번의 답? 4분의 1. 4번이겠네 그지? 5번의 답은 뭘까? 5번의 답은? 앞에 2n 플러스 6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겠네 마이너스 2 그지? 됐지? 암산으로 푸는 거 맞지 지금? 자 58번. 이것도 답 뭐야? 암산이 되잖아. 위에 분자 뭔데? 2분의 n 플러스 1 아니야? 시그마 배웠지? 1부터 n까지 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걸. 그럼 위에는 2분의 1n 제곱으로 시작하겠네? 답 2분의 1이지? 답 1번. 그치? 풀이가 없어 진짜 너무 쉬워서. 이건 뭐 살짝 써야겠네 그치? 이건 지금 보면 이거 아니겠어? 로그 2에 그치? 위에는 4n제곱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고 그치? 빼기 그치? 빼기 로그에 2에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로그의 차는 뭐야 얘들아? 진수의 나눗셈이지? 로그 2에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n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이 새끼 족밥 제거하니까 답은 얼마? 4. 답은 얼마? 2 이렇게 풀면 얘 4 맞지? 얘 얼마? 2 됐지? 7번. 우와 A는 뭐야 얘들아? A는 뭐야? 0이요. 0이지? 좁혀야 돼. 0이지? B는 뭐야? 9. 진짜 이렇게 푸니까 그 금방 풀려. 니네가 뭐 못하는 게 뭐 있어? 자, 이 새끼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이 새끼 뭘까 얘들아? 얘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니네 이거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냐? 인수분해 그냥.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씩 나오면 되니까 여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그래야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여기 16분의 1 더했다 생각하면 되잖아.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완전 제곱으로 바꿀 거니까 무조건 2에 이렇게 대각선끼리 더해서 이거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 새끼 얼마 나와? 뒤에가
마이너스에 2n-4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답은 얼마야? 4분의 1. 유리 안 해도 되는 거 알지? 유리가 좋아하면 유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빨리 풀 거니네. 숙제가 너무 짧아. 자, 74번. 74번은 뭘까? 74번은 뭐겠어, 얘들아? 또 밑에 거에다 또 밑에 거 이 새끼 또 인수분해 1, 1에 여기 뭐겠어, 얘들아? 2분의 3, 2분의 3 아니겠습니까? 2분의 3, 2분의 3. 그래야 3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밑에 답이 얼마? 2분의 3이지? 2분의 3분의 2겠지? 2분의 3분의 2는 얼마야? 2분의 3분의 2는 얼마이더라? 그건가 보지, 그지? 일단 A는 얼마여야 돼? 와, A 얼마여야 돼? 1이어야지. 야, A가 2면 답이 뭐겠어?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겠니? 왜냐하면 이거 빼기가 하면 마이너스 n 나오니까. 그러니까 차수가 똑같아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무조건 1이겠지, 그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지금 됐지? 그 다음에 이 새끼는 그냥 이 새끼 4로 바꾸면 되겠네, 그지?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1 b n 얼마? b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뭐야? 또 아까 하지 않았냐? 또 나왔냐? 자, 이 새끼 값 구하라니까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 알파 놓고 알파 풀면 끝나는 거지. 이해했지? 되게 쉽지? 되게 쉬워 보이지 않아? 뭐 하면 되냐? n 플러스 1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아우, 쉬워. 자, n 플러스 1. 그럼 이 새끼 an이지? 리미트 붙이면 뭐야? 시그마 해서 다, 이거 뭐야? 시그마, 리미트 붙이면 뭐야? 등호 생기지? 근데 이 새끼 얼마야? 족밥 제거하니까 4 나오지? 앞에도 족밥 제거하니까 4 나오지? 그러니까 답은 뭐야? 4. 대표형 풀어줄 게 없다니까? 자, 아까 내가 삼각함수는 뭐랑 되게 연관이 많다고 했냐? 내가 수업할 때 삼각함수가 이거 되게 많이 나올까 봐 했잖아. 샌드위치. 근데 이거 샌드위치 안 써도 되겠네. 그냥 풀어도 되겠다. 이거 샌드위치 안 쓰는 문제네. 야, 이 새끼 깝쳐봐야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상수 새끼 아니야? 이거 답은 얼마 얘들아? 마이너스 1. 이해했지? 어쩌나 이거 상수 새끼 거 아니야? 깝쳐봐야 뭐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어떤 상수 새끼 아니야? 족밥이지 뭘? 족밥이고, 그지? 답 마이너스. 자, 얘들아 이 새끼가 이 새끼 이렇게 된다고.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얘가 리미트 붙여봐. 리미트 붙이면 등호 생기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이 새끼 어디로 가겠어, 얘들아? 당연히 무한대로. 야, 무한대보다 커야 된다며. 무한대 아니야? 맞지? 무한대보다. 이거는 둘 다 수렴한대. 근데 이 새끼 이렇게 됐대. 뭐야? 등호 붙어야 되지. 이 새끼 거짓이지. 리미트 붙으면 등호가 붙는다. 기억나지? 얘들아 이 새끼가 뭐 했는데 0이래. 근데 이거 곱하기 이건데 0 나왔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참이야 거짓이야? 개 거짓이지, 그지? 개 거짓 아니야? 곱하면 000인데 이 새끼 발산하고 이 새끼 발산하지. 이해했지? 자, 98번 무슨 문제야, 얘들아? 족밥 제거 문제지, 그지? 족밥 제거, 이 새끼 족밥. 답 얼마? 마이너스 16, 그지? 이해했지? 맞잖아. 4의 n승분에 4의 n승 플러스 2승에 4의 제곱만 남을 거야. 마이너스 4의 제곱. 답은 1번. 16번. 자, SN이 이거래. 얘들아, 우리 SN을 주어지면 뭐를 구할 수 있냐? AN 구할 수 있지, 그지? SN이 지금 2의 n승 플러스 3의 n승인 거고, 그지? AN은 뭐야, 얘들아? SN 빼기 SN-1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SN이 2의 n승 플러스 3의 n승에서, 그지? 빼야지. 뭘 빼야 돼? 2의 n-1승 플러스 3의 n-1승을 빼면 이게 위에가 분자가 AN 아니야?
근데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누가 왕이야? 미 큰 놈이 왕이지? 그럼 여기서 밑이 제일 큰 새끼가 누구야? 3의 n승. 나머지 족밥 새끼. 족밥 지웠어. 그럼 이제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족밥 제거하면 얘 할 일 다 했으니까 얘도 뒤졌지? 그럼 이제 3의 n승으로 나누니까 1분의 1 빼기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남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3분의 2. 답 1번. 개쉬워. 가르칠 게 없어. 17번. 등비 수렴 수렴 조건 내가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잖아. 그지 소연아? 뭐야? 마이너스 1. 초과. 1이야. 그치? 자, 여기 누가 공비야? 이 새끼 공비인 거 알고 있지? n자 바로 밑에 있는 게 공비야. 그래서 이 새끼의 수렴 조건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구해주니까 3 곱해주고 3 이렇게 하고 여기 3 이렇게 해서 이거 두 번 이렇게 한번 풀어주는 게 답이겠지. 됐지? 음. 18번. 자, 유형 18번 별표 쳐놓고. 자, 이게 만약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내가 띄워내릴게. 잡아봐. 자, 유형 18번은 유형 18번 별표 치지 마. 유형 19번 별표 쳐. 자, 일단 유형 19번 18번은 18번 뭐야? 족밥인 거고 19번이 내가 안 나오면 내가 진짜 띄워내릴게. 자, 19번 문제 일단 무조건 나올 건데 잠깐 18번 먼저. 잠깐 그냥 한번 하면 얘들아. 18번 그냥 몸풀기로 잠깐 하면 얘들아 R이 1보다 작잖아? 그럼 얘 어디로 수렴하니 얘들아?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0 더하기 1분의 0이니까 답은 얼마겠어? A는 0이야. 알고 있지? 이해했지? R이 1이잖아? R이 1이면 어디로 가? 1로 가지?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1이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얘들아 R이 1보다 크면 무슨 문제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족밥 제거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족밥이니까 이 새끼 족밥이니까 할 일 다 했어요. 뒤졌지? 그 답 얼마? 1인 거야. C는 1인 거야. 내 말 이해한 거 맞지? 지금 내가 하는 말? 자, 19번 문제가 유형 19번이 진짜 무조건 중요해. 자, 유형 19번 진짜 별표 쳐놓고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밑에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이걸 이렇게 써놨을 때 니네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밑에 바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fx를 구하세요 문제야 먼저. 이게 지금 문제가 fx를 구하고 나서 밑으로 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fx를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이 문제 fx를 구해야 돼. fx를 어떻게 구할 거냐?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그런데 우리는 등비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로? 절대값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뭐라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 뭐라고? x가 1일 때. 그 다음 뭐라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네 가지로 우리는 함수가 나눠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놓자고. 이걸 나눠놓은 게 앞에 문제였어. 바로 전 문제. 근데 이걸 니네가 나누는 게 이 19번 문제야. 이거 무조건 19번 유형.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중요해. 그러니까 이 문제는 fx를 구하세요 문제인데 이걸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먼저 fx를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이건 fx를 구하세요 문제야.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얘들아,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고 하면 얘들아 얘가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가버리는 거 맞지? 얘도 0으로 가버리는 거 맞지? 얘는 그냥 뭐야? 그냥 3x 플러스 2야. 그래서 뭐야? 남는 게 뭐야? 그냥 3x 플러스 2가 끝인 거야.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해했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건데 얘는 뭐 네가 뭔지 모르잖아.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냥 3x 플러스 2만 남은 거야. 이건 뭐야 얘들아? 족밥 제거 문제겠지 이제. 미 큰 놈이 왕이잖아. 얘가 이렇게 보면 얘가 무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족밥 제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이렇게 다 사라지고 얘 할 일 다 했잖아. 그럼 이거분의 이거만 남았잖아. 그럼 뭐야 답이? 뭐야 얘들아 답이 뭐야? 뭐야? 왜 그래? x분의 1 아니야? x분의 1? x의 마이너스 1승만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x가 1로 간다고 해보자. x가 1로 간다고 해볼게. x가 1로 가면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얘 1인 거고 얘 1인 거고 얘 1인 거고 얘 3인 거고 얘 2인 거 아닙니까? x가 1이면 얼마냐고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인 거야 얘들아?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4네? 이거 얼마야? 6이네? 그러니까 2분의 얼마야?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봐봐. 얘 어디로 가 얘? 1로 가지. 왜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1이니까 1로 가버린다. 얘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간다. 얘 1로 간다고 했으니까 답이 2분의 얼마인 거야? 마1 마3 풀 2잖아. 그러니까 얼마인 거야 답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시오 문제야. 정확하게 말하면 fx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어떻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3x 플러스 2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2 찍고 내려야지. 그럼 마이너스 1 지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 지면 마이너스 1 지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오나? 1 지면 얼마 나와야 되나? 5 나오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네. 구멍 빵빵 뚫어야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자극한 우욱한 물어볼 때도 되게 많은 문제야. fx를 먼저 그리시오 문제 알겠어? fx를 구하세요 문제. 그 다음에 얘들아 x가 1보다 클 땐 x분의 1 그래프 그리래. 얘들아 이거 무슨 함수 얘들아? 우리 유리함수인 거 알고 있지? 이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지?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1 집어넣으면 여기가 1,1이 여기 있겠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여기 구멍 빵 뚫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y는 x분의 1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쪽 범위에서만 그리라고 한 거잖아. 그 다음 마지막 x가 1일 때 얼마래? 3. 그래서 여기에 3에다 딱 점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래? 마이너스 그 구멍 메꿔주는 거네.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문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밑에 문제 보고 푸는 거야. 그럼 뭐 못 푸는 사람 없겠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밑에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극한을 물어보기도 해. 그러니까 이 fx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 뭐 여기 없냐 그런 게. 어쨌든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없냐. 그래프만 그리면 당연히 함수값이나 다 찾을 수 있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걸 안 외우고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밑에 공비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 유형 20번 문제도 잘 나오는 패턴의 문제일 거야. 무조건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도형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되는 문제인데 근데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랑 같이 포함되는 바람에 거의 도형 문제는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어쨌든. 자 일단 여기서 x좌표로 a 뭐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거만 고3 내용인 거지. 나머지 구하는 건 고1, 고2 내용, 고1 내용이지 뭘. 자 an의 좌표 얼마겠어요? 당연히 바보 새끼 아니면 구할 수 있잖아. 루트 n, 0이겠네. 뭐 이걸 an이라고 한 거 아니야? 지금 꼬라지 보니까. 맞지? 그 다음 bn 이거 누구 하는 거야? 뭐 구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 하는 거야? 이건 얼마이더라? y가 루트 n일 때니까 x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돼버리나? y가 루트 n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만은 얼마겠어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0이겠네. 그치? 이거 구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잖아. 그냥 원방 푸는 거잖아. 그리고 니한테 뭘 물어봤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여기 왜 루트 n이야? 미안. n이구나. 미안. n이지? n. 반지름이니까 n이지. 그러니까 뭐야? an. n 마이너스 루트에 n제곱 빼기 n 구해주세요 이 말이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잖아. 유리할 거잖아. 뭐라는 거야? 그냥 완전 제곱으로 바꿀 거잖아. 그래서 얘 얼마야? n 마이너스 이 새끼 얼마나 이거 봐. 2분의 1, 2분의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냥 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나? 답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냈네. 끝이냐? 더 있어? 뭔데? 아이씨, 뭐 그냥 니가 푸는 거잖아. 자, 뭐하래? APN 길이 구하라고? 얘들아, APN 길이 구하세요. 이건 중학교 수준인 거고 니네한테 고등학교 내용은 딱 이거 하나야. APN 구하래. APN 뭐야 그럼? 뭐 닮음일로 풀면 될 것 같지 않냐? 여기 3이라고 되는 거지. ABN이 1이고 뭐 DNCN이 N이야? 그리고 여기 N이래. 왜 N? 와, 개쉽다. 1대 N은 뭐야? 어디 구하라고? 이거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를 구할까 그냥? 아니다. 여기를 구하고 그냥 피타고라스 풀래. 자, 얘들아 여기를 그냥 잠깐 x라고 놓으면 1대 N은 x 대 3. x는 얼마? 여기 얼마 얘들아? n분의 3 맞습니까? 그럼 니한테 구하라는 길이는 여기잖아. 여기. APN 길이 구하라면 그지? 그럼 고라스 정리해서 여기 얼마 나오니 얘들아? 루트에 1 플러스 n분의 3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예?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근데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래 얘들아? 무한대로 보내래. 무한대로. 이 새끼 얼마? 0이겠지? 왠지 알지? n분의 3이 0이니까 그지? 답은 얼마 얘들아? 1 이렇게 풀어줘. 됐어?